각질 올라오고 스크럽 많이 빡빡 미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최악이지. 최악이야. 특히 여름 되면 조금 더 이게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떤 것부터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번에 마찰이 많으면 그 부분에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쉽다고 그러셨잖아요. 여성분들 보면 누브라나 유두 패치 요즘 많이 붙이시는데 그것 때문에 유두가 색상이 까매지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긴 있지. 이게 마찰이 가해진다고 무조건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건 아닌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적은 마찰로도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 있어. 우리 같이 속초에 놀러 가더라도 어떤 친구는 되게 까맣게 타고 어떤 사람은 빨개졌다가 다시 완전 하얗게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 그것도 결국은 멜라닌을 만드는 형성세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활성도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같은 마찰을 줬었을 때 색소 침착이 좀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잘 생기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런 반복적인 패치로도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러면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패치나 약간 패치나 누브라 같이 이렇게 접착되는 것보다는 그냥 순한 면재질 속옷이 더 좋겠네요. 그치. 우리도 바지 꽉 이렇게 달라붙는 거 했었을 때 알지? 남자분들 알 거야. 그 부위에 갈색으로 되게 침착이 있어. 나도 있어. 그게 뭐냐면 사실은 밴드 자국이라기보다는 눌려서 생긴 걸 떠나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짝 눌려있는 압박이나 마찰이 가해지다 보면 그게 이제 세월의 풍파에 거쳐서 침착이 서서히 된 거야. 그러면 속옷을 선택할 때 조금 순한 면재질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치. 너무 꽉 달라붙고 달라붙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기 좀 그런데 잦은 마찰이 가해지는 거는 침착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팔꿈치가 막 갑자기 까매지신 분들 특히 여름 되면 조금 막 더 이게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떤 것부터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마찰을 안 주는 거거든? 계속해서 이제 마찰 주거나 뭐 하시는 분들 있어. 운동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찰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고 이게 생각보다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 생활 마찰을 피할 수가 없잖아. 그럼 마찰을 줬을 때 그나마 자극을 덜 주려면 뭘 해야 되겠어? 뭔가 부들부들한 게 발라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 마찰이 많이 가해지는 부분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 그걸 넘어서 조금 치료적인 측면을 간다고 한다면 비타민 A 크림, 우리 레티놀 같은 것들도 하게 되면 각질층 타락을 빨리빨리 시키면서 미백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레티놀 A도 도움이 되고 너무 각질 자체가 좀 두꺼워져 있고 이런 분들은 유레아라고 해서 각질 제거하는 성분이 있어. 그런 것들을 좀 발라주게 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지. 그럼 각질 같은 거 이렇게 여기 그 팔꿈치나 정강이 같은 데 이제 각질 올라오고 스크럽 많이 빡빡 미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최악이지. 최악이야. 왜냐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각질이 저절로 탈락될 만한 각질인데 걔를 벗겨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 마찰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더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정강이 같은 데 생기는 각질인 경우에 건조해서 생기는 각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붕이 있는데 나무로 된, 목판으로 된 지붕이야. 나무가 너무 건조하면 어떻게 돼? 들떠있지, 살짝. 이해돼? 막 그게 가뭄 들어있으면 나무가 그치 갈라지듯이 돼 있잖아. 근데 그런 데다가 계속 이렇게 나무판을 사포질해서 벗겨내면 어떻게 돼? 결국은 지붕이 점점 얇아지고 크랙, 금도 생기고 하겠지. 그게 결국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민해지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간지러운 거야. 그러니까 정강이를 자꾸 이렇게 각질 제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거기에 간지러움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각질 제거는 색소 침착과 피부 장벽 손상에도 좋지가 않다. 또 보습 위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보습을, 그치. 각질을 내가 적셔준다고 표현을 하거든? 각질은 예를 들어 피지 발달이 너무 많아서 피지가 모공을 막아 생긴 분들은 각질 제거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건조해서 생기는 각질 부분들은 절대 밀면 안 돼. 색소 침착하면 어쨌든 마찰과 그런 뭐 햇빛 약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곳은 햇빛이 없는데 왜 까매지는 거죠? 일단 마찰이 제일 크잖아. 마찰이 닿는 부분들은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데 사실 유전적인 성향도 있어. 잘 타는 사람들,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사람들은 그러한 적은 마찰로도 색소 침착이 잘 생겨.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근데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는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데오드란트 같은 거 쓰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은 그 데오드란트나 특히 여성분들 화장품도 좀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런 거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 반복됐을 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는 뭐가 잘 차? 땀이 잘 차지. 그러면 거기에 곰팡이 같은 게 잘 생겨. 우리 백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럼 그것도 색소 침착이 되게 잘 유발하거든. 또 접질르는 부분이니까 뭐가 잘생기겠어? 습진도 잘생겼지. 그러니까 습진 때문에도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잘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마찰, 유전적인 성향, 거기에다가 화장품, 뭐 데오드란트나 뭐 뿌린다거나 이런 것들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곰팡이 같은 거, 알러지, 습진 반응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이유가 다양한 편이지. 햇빛 빼고는 까매질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치.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음. 목 같은데 이렇게 그 부분만 띠처럼 까매지는 분들이네. 목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겨드랑이나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랑 연관돼 있거든. 네. 이게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 즉 비만이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당뇨의 전 단계나 이런 분들이 있지. 대사질환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 왜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이 과도하게 증가되면 얘네가 결국 각질세포랑 멜라닌 세포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벨벳처럼 두꺼워지면서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체중 관리도 해줘야 돼. 대사 관리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토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뭔가 갑자기 한 부분이 뭐 벨벳처럼 이렇게 막 까매지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보다는 서서히. 특정 부위만 조금 서서히 뭐 이렇게 까매지시는 분들은 건강 관리도 좀 하시는 게 좋다. 그치. 라는 말씀이시죠. 내과적인 것들도 관리해. 알겠습니다. 여름이어가지고 이제 바다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선크림을 발라도 이제 막 수영하다 보면 까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타거나 까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일단은 그걸 벗기면 안 돼. 껍질이요? 껍질을 최대한 벗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쿨링을 하긴 해야 돼. 막 얼음을 대면 안 되고 조금 좀 시원한 시원한 물 같은 거에 일단은 어느 정도 너무 수압을 세게 하지 않게, 우리가 그래서 좀 차갑게 꺼즈 같은 걸 해가지고 차갑게 데우는 것도 방법이긴 해.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연고를 바를 수 있지만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그게 막 물집이 심하게 벗겨져가지고 세균감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1도화 상이나 이 정도면은 무조건 스테로이드를 써야 돼. 그래야 색소 침착이 안 생겨. 우리 보통 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제 화상 입으면 보통 약국에서 화상연고 사지. 네. 뭐 일바돈, 뭐 실바돈 뭐 이런 거 쓰는데, 네. 근데 그게 결국 항생제거든. 네. 근데 그 화상연고가 자극감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항생제니까 결국은 세균감이 될 만한 화상 부위에다가 발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2도 화상 중에서도 조금 이제 세균감 있을 만한 데다 발라야 되는데, 1도 화상 그냥 붉기만 한데 그걸 바르잖아? 화상 연고 때문에 자극이 돼. 이해돼? 화상 연고가 자극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걔 때문에 색소 침착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 고데기에 살짝 됐어. 그럼 그 1도 화상이어서 그냥 빨갛게 되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화상 연고 사서 열심히 바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럴 땐 스테로이드를 발라요. 이 붉은 애들이 아무는 과정에서 멜라닌을 끌고 들어오는데 그걸 막아줄 수가 있지. 그래서 생각보다 1도 화상이거나 뭐 2도 화상 중에서 완전 초기 단계인 분들한테 스테로이드 약 처방해주면 명의술이 많이 들어. 와, 원장님 시슨들이 났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막 자가로 약국에서 그냥 화상 연고 받아서 쓰거나 항생제만 들이다 바르잖아? 그러면 생각보다 색소 침착으로 남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면 화상 없이 2, 3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막 까매져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벗겨지는 거 없이. 까매진 분들이 본인 원래 피부로 빠르게 돌아가고 싶으면 어떤 걸 신경 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추가적인 햇빛을 안 쬐는 게 제일 중요해. 추가적인 햇빛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순간적으로 증가돼서 멜라닌이라는 우산이 쌓였잖아. 얘들은 내가 이렇게 막을 필요 없네. 그럼 서서히 각질층의 탈락과 함께 표면에 있었던 멜라닌들은 또 탈락이 어느 정도 되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경우에 계속 또 추가적으로 또 햇빛이 닿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계속 까만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추가적인 멜라닌을 닿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비타민 C나 아니면 글루타치온처럼 좀 항산화 성분 이런 것들을 좀 먹어주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세 번째로 우리가 자꾸 이제 레티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던 부분들이 아직은 막 좀 자극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레티놀 잘못 발랐다가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막 한참 막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나는 뭐 괜히 우리가 미백한다고 레티놀을 바르는 걸 추천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 정도 해볼 수가 있겠지. 선크림 잘 바르고. 그치. 그치. 선크림은 중요하지.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추가적인 걸 안 생기게 하려면. 그리고 이건 얘기 안 했지만 보습은 기본이다. 보습은 당연히 기본이야. 보습이 근데 하얘지는 거랑 관련이. 왜냐면 피부 장벽이 그런 강한 햇빛을 받게 되면 손상을 받게 돼. 피부 장벽이란 뚜껑이 날라가 있으면
얘네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무조건 멜라닌을 끌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은 기본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장님은 혹시 여름 피서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나? 네. 없지. 근데 나 항상 이제 학회나 이럴 때, 네. 그때 이제 가서 학회 삼아. 하루씩. 맞아. 한 2박 3일. 근데 저번에도 중국 보니까 그냥 당일 가가지고 이제 새벽까지 일하시던데. 그치. 무박 2일. 알겠습니다. 네,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